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 관련하여 최근에 좀 유의미한 그런 사실관계나 아니면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판단에 많이 참고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좀 꼽아서 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는 이제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까지 또 저희가 다뤘던 거랑 또 상당히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로 이제 역할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은 큰 틀에서는 예전에 그 인천 미추홀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59세, 53세인데 이 부모가 크게 한번 천마저 전세 사기를 벌인 분이고 주택이 800채가 있었다고 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건 피해자 214명, 피해액 225억 원인데 정말 특이한 점은 아마 아들 나이가 29인 걸로 봐서 감정평가사가 아마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되자마자 이 사건에 아마 같이 공범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무엇을 했냐면 이 부모가 워낙 전세 사기를 많이 하다 보고 약간 어찌됐건 되게 지능적으로 한 사람인데 800채를 본인 이름으로 하지 못하니까 아마 명의대여도 했을 테고 하다가 법인도 17개나 설립해서 다 대출받아서 산 겁니다. 대출 700억 원을 받아서 다세대 주택을 사서 임차보증금도 편취한 사건인데 이 사람들도 보면 인천 미추홀과 똑같이 공인중개사도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3개를 고용해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제 임차인들을 속인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어떻게 핵심이라기보다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인 설립해서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으니까 결국 그 과정에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예 다른 업체에 맡긴 거 아니라 아들한테 맡긴 거. 아들한테 맡겨서 내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라. 그럼 아들은 그 말을 들었겠죠. 그 말을 해가지고 다른 동종의 다른 건물보다 28%에서 63% 이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2억짜리 건물 3억, 4억에 평가를 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도 많이 나왔으니까 임차인들을 안심시켜서 보증금 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한 사건이고 예.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게 수사가 많이 이제 그 사건이 축적이 되고 수사도 많이 이제 사례가 나오고 판례도 나오고 해서 조금 뭐랄까요, 경각심을 조금씩 불러일으키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확실히 이게 이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는 참 따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잡는다는 거는 이제 뭔가를 저질렀을 때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저지르는 거죠. 지금 참 깜짝 놀란 게 제3자도 아니고 자기 친아들을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규모가 이 정도 몇백억 뭐 많게는 몇천억까지 되면 아들을 감정평가사로서 나름 그것도 전문가고 그 면허증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 공인된 어떤 전문직인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전세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아들아 네가 감정평가사를 자격을 차라리 따가지고 우리가 사기를 제대로 한번 쳐보자. 거의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게 범죄를 계획한 거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되는 게 또 다른 이 범죄자들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가 또 나올지 걱정이 좀 앞서게 되네요. 예. 말씀하신 게 맞은 게 이게 보도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부터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아들은 22년 9월, 그러니까 1년 9개월 뒤에 이제부터 연루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아들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가 이런 사건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봐라. 같이 돈 벌자 해가지고 아들 연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그 보도자에서 봤는데 처음에 그래서 아들은 수사 범주에서 떨어져 있다가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진 건데 수사팀에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구속영장도 기각됐다가 아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아들도 지금 구속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이제 저희도 뭐 변호사 실무를 해보면 부동산 관련 이제 법률 시장이라고 할까요? 사건에서는 부동산도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부동산 이렇게 물건을 이제 두 부류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적 가치 있는 건 대표적으로는 이제 돈이죠. 금전이죠. 이제 금전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서 화폐로서 그 가치가 딱 표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물건은 가치는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가치의 한자의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분들의 역할이 이 부동산 관련 이런 사건이나 이런 이슈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이런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뭐 잘못돼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다던가 하여튼 부동산 관련돼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안 관여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우리나라만큼 또 이제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큰 시장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감정을 평가를 잘못하면 이건 전세 사기도 지금은 안 그래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에 모든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조금 이제 보시는 분한테 좀 제가 주의를 드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되게 이 사람들이 진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은 게 그 공동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다세대 건물에는 뭐 등기가 한 10개씩 되니까. 근데 임차인들한테 이제 자기들 건물에는 지금 담보대출이 15억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 맨 뒷장에 공동담보에서 그 같은 동의 건물이 나오겠죠. 그 건물이 쫙 나와서 누가 봐도 이거는 15억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머리를 써서 건물 2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15억 받고 또 4층부터 6층까지 15억 받아서 사실은 30억을 받았는데 임차인들한테는 마치 그냥 전체를 통해서 15억 받은 것처럼 이런 거 사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봐야 사실 이런 건 변호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 호수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아예 작정하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전세든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든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을 잘 보신다고 하지만 정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그 근저당 공동담보가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전체 건물에 해당된 것인지, 이제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봐야지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도 그 정도면 정말 등기부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쪽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등기부가 쉬워 보여도 그렇게 막 쪼개놓고 막 그러면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좀 어떻게 개선을 할 방법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다음 시간 또 기회 되면 한번 그 등기부 관련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도, 이제 등기부에 또 딸려 있는 게 이제 대장이거든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이제 우리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적인 효력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미비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